안녕하세요. 바디 챌린지 트레이닝 센터 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유 수업을 듣고 있는 회원분들께서 그 운동 중에 이제 무릎이 조금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왜 아픈지, 그리고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릎의 통증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접근법을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그 무릎이라고 하는 저희가 관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대퇴골, 저희 여기 이 대퇴골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정강뼈라고 말을 하는 이 넙다리뼈 그리고 정강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넙다리뼈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냥 정강뼈라는 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무릎뼈라는 게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무릎이 안쪽에가 아프냐, 바깥쪽에, 그러니까 무릎에 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무릎에 안이 아니라 그냥 바깥쪽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릎 안에가 문제가 있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관절을 싸고 있는 건 이렇게 저희가 관절낭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뼈랑 뼈, 그 두 가지, 그 뼈와 뼈를 지나가는 그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관절낭이라고 하는 걸로 둘러싸여 있게 되고요. 그 주변을 이제 인대라는 게 이렇게 같이 감싸고 있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절 자체에 움직임이 되게 많이 부드럽게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낭 안에는 이제 활액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무릎이 아프게 된다, 혹은 뭐 무릎 안에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통증을 만약에 느끼실 거냐면요, 약간의 이런 찌릿한 느낌, 그리고 약간은 이제 시큰시큰한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관절 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관절낭 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여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무균 상태예요. 일단 1차적으로 무균 상태. 그리고 관절 안에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뭐 무릎을 많이 사용하고 무릎 안에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만약에 하자면, 여기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나 혹은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물이 차요. 네, 여러분 무릎에 물 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릎에 물이 차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절낭 안에 활액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무릎 자체에, 그러니까 무릎 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어떠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느끼실 거냐면요,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하실 때 엄청나게 조금 무릎이 잘 안 접어진다거나 무릎이 되게 많이 붓는다는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항상 일정한 밀도로 차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릎 안에가 진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골 자체가 뭐 많이 닳다거나 혹은 뭐 연골이 없어가지고 뼈와 뼈 사이가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 마찰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마찰열. 그러면 그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이 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관절액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와요.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무릎이 부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원래 밀도값보다 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구부리고 폈다 하는데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여기 안에가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물이 찼는데 여러분들 병원 가면 물 빼려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물을 빼주고요, 관절액을 빼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릎 안에가 손상이나 이런 상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 안에서도 자가 치유를 조금 하려고 얘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무릎에 물을 뺀다? 그럼 그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크다면 그거는 없어질 수 있겠죠. 근데 치유 자체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무릎 안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무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는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서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한다고 해서 수술실이 왜 차가운지는 아시죠? 되게 온도가 낮잖아요. 그게 세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단 만약에 뭐 진짜 실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릎에 이 앙 안에 내가 수술을 한다고 여기를 찍고서 이 낭을 찍고 지금 무릎에 이렇게 주사바늘을 넣겠죠. 그럼 이미 이제 무균 상태가 깨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외적인 환경이랑 얘가 지금 접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 수술을 잘못하시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세균 자체가 여기 안에 뭔가 이런 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또 무릎 재수술을 하다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릎 수술은 최대한 낮추는 게 좋아요. 늦추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무릎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이 관절낭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냐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체형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무릎의 통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걷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점프 착지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면 무릎이 그날 아파요. 뭐 뛰는 동작을 많이 하거나 아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시는 시간입니다. 영상 이쪽으로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넙다리뼈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정강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운동역학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항상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근육에 대해서 명칭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근육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도 당겨가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도 당겨가는 근육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근육도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 물론 세 겹이에요. 세 겹이긴 한데 일단 그게 하나로 다 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해줄게요. 저희 무릎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부렸다 폈다에 대한 동작을 하는 건 구부렸다 폈다에 대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근육이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무릎뼈를 파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무릎뼈 옆쪽에 무릎뼈 인대가 있어요. 인대. 이건 진짜 인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띠라는 게 있어요. 레트나큘럼이라고 하는 띠라는 게 있는데요. 띠는 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어떤 근육이 이렇게 막 지나가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근육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발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근육이 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밑으로 이 지나가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자체가 여기를 막 벗어나서 활동하지 않고요. 여기에 딱 안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인대적인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파텔라 텐던, 이제 여기는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여기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 가운데로 모든 선들이 지금 교차되는 게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른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무릎이 항상 이 위치에 정렬이 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벡터값, 그러니까 힘의 평형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가는 힘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당겨가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이 두 힘이 F1 값과 F2 값이 여기를 기준으로 똑같다면 얘네가 항상 여기 정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들, 이 근육의 힘과 이 근육의 힘과 이 근육의 힘과 이 건의 장력과 얘네의 장력과 이 친구들의 당기는 힘 자체가 딱 좋은 관계, 쉽게 얘기해서 딱 맞는 관계가 돼 있으면 힘의 평형이라는 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은 항상 제 위치에 있게 되시고요. 무릎뼈 자체도 제 위치에 있겠죠. 이걸 만약에 옆으로 딱 돌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대퇴골이란 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 정강뼈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릎뼈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무릎뼈가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파텔라 텐던이라고 하는 게 여기 딱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근육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무릎 여기 안쪽에도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가 그러냐면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무릎이 만약에 여기가 많이 이제 대부분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떠한 체형을 갖고 있으시냐면요. 이렇게 조금 외반슬적인 체형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뭐 점프, 착지 이런 걸 하실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이런 상태를 가져간다는 건 이쪽에 있는 근육과 이쪽에 있는 이제 근육이 쉽게 말씀드려 일로 막 계속 가져가려고 할 그 힘이 되게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릎 자체가 만약에 내가 점프를 해서 이렇게 탁 착지를 하면 여기에 딱 있어야 되는데 착지를 하는 순간 무릎이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릴 거란 얘기예요. 네. 정렬 상태가 깨졌으니까. 그러면 이 건이라고 하는 이 친구 자체가 이제 무릎이 밑에가 아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이라고 하는 친구들 자체가 여기서 막 좌우로 계속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까 여기 안에서 무릎 설명했을 때 마찰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이 파텔라 텐던이라고 하는 이 건 뒤에는 마찰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점액낭이라는 게 있어요. 점액낭. 활액낭이라고 하는 건 관절 자체를 싸고 있는 걸 활액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건이나 아무튼 기타 등등 뭐 이런 데 뒤에서 이 마찰에 대한 열을 줄여주려고 붙어있는 걸 점액낭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마찰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 건 자체에서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열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무릎을 쓰다 보면 얘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만큼만 늘어나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들이 힘을 막 잘못 써가지고 이만큼씩 늘어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늘어나고 싶은데 이만큼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만큼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계점을 넘게 되면 얘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되게 반응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릎 밑에가 되게 많이 아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째 이유. 이런 외반슬적인 체형 때문에 나타나서 여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형들 때문에 또 어디가 많이 아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안쪽이 아플 수가 있어요. 왜 아프냐면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약에 이 체중 때문에 발생되는 힘이 두 다리를 어차피 쏠려서 내려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힘이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 체중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두 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좀 분산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F값이라는 게 발생이 될 거고 힘이 발생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회전에 대한 축이에요. 회전에 대한 축, 무릎 축에서 여러분들의 체중이 지금 어떻게 쏠려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쪽에서는 어떤 힘이 발생이 되냐면요. 무릎을 만약에 뭐 착지라는 동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는 이 힘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역학입니다. 이 무릎의 회전축에서 이 힘만큼의 디스턴스 거리를 만들어낼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요. 늘어나지 말라고 반사적으로 수축을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갑작스럽게 딱 하면 근육이 딱 이렇게 수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 힘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희 근육은 여기서 이만큼에 대한 거리밖에 지금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내 체중 자체에 쏠려서 내려오는 이 무게, 힘의 값은 여기서 이만큼에 대한 거리가 나요. 그러면 여기의 차이에 대한 만큼 배수로 힘을 얘가 써야만이 버틸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내가 다리가 되게 많이 이렇게 안짱으로 막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이 무릎의 축을 기준으로 더 바깥쪽으로 이 힘이
내 체중 자체가 쏠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 외반슬적인 체형, 이런 안짱다리를 갖고 있는 체형을 가진 친구들 자체가 여기 안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여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 여기 이 라인 밑으로 지나가는 거위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자체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대퇴골을 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리가 이렇게 지금 부하를 받았을 때 이 닿는 면적과 여기에 닿는 면적, 그래서 원래 만약에 내가 올바른 체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받는 그 관절 자체가 주는 컴프레션, 그 압박에 대한 크기랑 이쪽에 대한 크기가 같이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식의 체형을 갖게 되면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닿지 않는데 이쪽에서 엄청 많이 닿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관절 자체가 한쪽에 많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기 관절이 상식적으로 많이 까이게 돼요. 이렇게 관절면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압박을 얘가 다칠 때도 똑같이 압박을 나는 1만 받고 싶은데 얘를 갑자기 막 이렇게 1대1 비율이에요. 원래 1대1. 만약 1대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막 갑자기 2를 받아요. 막. 여기는 거의 받지도 않아. 그렇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압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렇게 밀어 제낀다고요. 그러면 여기 손상이 엄청나게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체형이 되게 안 좋은 친구들, 안 좋은 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무릎을 갈아 끼는 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이 되게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체가 아프신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아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나. 여기가 많이 아프신 친구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런 외반슬적인 체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다리를 이렇게 불고기란 동작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올려요.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을 했을 때 여기 지금 회전의 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몸은 관절이라는 움직임으로 되어 있고요. 관절이라는 건 항상 토크라는 개념, 그러니까 회전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핀이 딱 박혀 있으면 이렇게 지금 핀이 돌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주고. 그러면 이 회전의 축이랑 가장 직각에 있는 방향의 근육이 일단 많이 활성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핀이 박혀 있으면 여기 있는 근육의 활성도가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반슬적인 체형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올리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근육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옆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근육이 이쪽으로 지금 오는 거죠. 이 근육을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 옆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뭐냐면요. TFL이라고 해서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육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보면은 IT 밴드라고 해서 장경인대라는 게 있어요. 장경인대. 그 장경인대가 되게 많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근육 자체가 얘는 능동적으로 쓰면 안 되는 근육인데 그러니까 자세를 잡거나 이럴 때 조금 많이 쓰이는 근육입니다. 근데 얘가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건 인대잖아요. 근육이 조금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돼 쓰이면. 여기 막 승모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당겨와요. 그러면 여기가 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외반슬적인 체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무릎 주변 부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체형에 대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디네이션 값이라는 게 반드시 다 있어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깨지신 거예요. 깨지다 보니까 내가 원래 써야 될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안 쓰던 근육을 갖다 막 쓰고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쓰지 말아야 되는 근육인데 막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무릎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연결돼요. 그래서 무릎 자체가 진짜 붓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올바른 체형을 갖기 위한 그런 뭐 교정 운동이란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아무튼 그런 쪽으로 잘 훈련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통증 다 싹 사라져요.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근육이 과하게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센시티브해진 거예요. 민감도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 아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만 좀 써! 막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 또 아픈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엉덩이를 잘 안 쓰는 친구들.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차렷한 상태에서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아요. 네, 엄청나게 압박을 받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저희 기본적으로 스쿼트나 이런 거 하실 때 스쿼트 하실 때
저희 이 몸통 자체가 이 몸통에 대한 질량 중심 값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질량 중심 값에서 이게 중력이니까 질량 값이 이렇게 밑으로 지금 딱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쿼트나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우리 몸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쓸 거냐 여기에 쓸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발목은 안 써요. 발목은 회전에 대한 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축 무릎을 많이 그러니까 무릎에 대한 축에서의 나오는 힘을 많이 쓸 거냐 여기서 나오는 힘을 많이 쓸 거냐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자 저희가 차렷을 한 상태에서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으로 차렷한 상태에서 저희가 무릎을 이렇게 많이 구부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도 이거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똑같아요. 저희 질량 중심 값이 여기 엉덩이 자체를 거의 통과하기 때문에 물론 100%는 아니지만 통과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힘을 쓰지 않아요. 엉덩이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무릎의 회전축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체중에 대한 질량값만큼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 앞쪽에서 이 떨어지는 근육을 일으키든 떨어지는 몸을 천천히 떨어뜨리려고 하든 거기에 대한 토크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여기 지금 근육이 이렇게 당겨가고 있을 거고 여기 파텔라 텐던 있죠. 파텔라 텐던. 자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연골이라고요. 예, 여기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앉게 되면 이쪽에서 근육이 엄청나게 당겨가겠죠. 그럼 얘 일단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이만큼 받고 싶은데 이만큼 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가 당겨가다 보니까 힘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저희가 활시위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무릎이 얘를 압박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무릎 뒤쪽에 뭐 연골 연화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는 그 문제 자체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연골이 많이 닳았잖아요. 연골이 닳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진짜로 선천적으로 내가 무슨 거의 그런 거 대부분 없어요.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발생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엉덩이만 조금 이렇게 빼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엉덩이 관절에서 엉덩이를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의 지금 모멘텀 그 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엉덩이 조금만 이렇게 빼주시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만큼 엉덩이가 그냥 이렇게 빠지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기 지금 아까의 그 디스턴스 값에서 이만큼이나 줄었죠. 그러면 무릎이 안 아파요. 안 아파져요. 무릎에 대한 압박력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무릎 자체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무릎이 아프냐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왜 이제 점프 착지 이런 거 할 때 좀 아프냐 그러면 여러분들 착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착지해요? 수업 시간에 교육을 받았으면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착지하라 그러면 제가 천천히 착지해 볼게요. 점프했다가 착지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시죠.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착지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셔야 돼요. 왜?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착지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무릎에 들어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리 점프할 때도 이렇게 점프하시잖아요. 이렇게. 여자분들 많이. 이렇게 착지하시고 이렇게 점프하시고 본인이 보셔야 돼요. 예. 신경근 조절 이상이라는 게 생기셔서 그래요. 내가 잘못된 그 자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내 악영향이 또 내 변화된 체형에 문제를 생기고 그 체형이 또 나에게 문제를 갖다 주는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반드시 체형적인 문제 잘 잡으셔가지고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문제가 많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순서 어떻게 케어를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잘못된 체형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과사용되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사용되고 있는 근육을 되게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근육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다 풀으셔야 돼요. 폼롤러. 제가 막 이렇게 회원들 막 밀대로 되게 많이 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강도 갖고 해서 솔직히 됐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폼롤러도 사실 진짜 문제가 많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부위 자체를 좀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져 있는 근육들을 많이 강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민수쌤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여기 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건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내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근육이 되게 많이 약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뭐 중둔근 이런 거 막 훈련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으로 모이는 게 사실 아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리가 모으는 건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근육이 되게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근육들을 활성화를 시키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통합적인 운동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뭐 저희 이런 거 싱글렉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거나 막 이런 것들, 네, 싱글렉으로 내려가서 움직이는 것들, 단관절이 아니고 통합적인 관절을 좀 사용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던 그게 무의식적으로 조절이 되던 어떠한 주어진 과제에서 그거를 달성을 하던 예기치 않은 환경이나 예기치 않은 과제에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까지 훈련이 잘 돼 있으셔야 실질적으로 교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MTP 트레이닝이나 스트렝스 챌린지 프로그램에 놓으면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진짜 몸이 좋아지는 거고요.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못하니까 일단 간접적으로도 좀 필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더 건강하게 평생 동안 내 무릎 내가 쓸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언제든지 갈아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체중이 많이 남아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화의 오류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체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됩니다. 발목이나 이런 데서 연관선상에 있는 움직임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딱 무릎에 관점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만 조금 이해해 주셔도 아마 평생 사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